이재명, 전재수, 하정우로 이어지는 북부 발전의 무적한데 저는 북부 발전을 위해서 부산시장과 강력하게 손잡겠습니다. 가짜 북구 주민 호소인과 진짜 북구 주민, 진짜 북구 사람 박민식의 싸움인데 박민식 필승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개소식이 다른 개소식들과 좀 다르죠. 힘센 사람들 한번 모아놓고 말 한번 시키고 이렇게 전적으로 주민과의 축제로 바꾸게 됐습니다. 바로 어제 정치권에서는 나름 빅 이벤트가 열렸죠. 부산 북구에서 말입니다. 어제 오후 2시에 불과 걸어서 10분 거리를 두고요. 보수 진영의 박민식, 한동훈 후보가 동시에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진행했습니다. 박민식 후보 개소식에는 지도부를 포함해서 현역 의원들 약 20명이 총출동했고요. 주최 측 추산 5천 명이 모였다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또한 한동훈 후보 측 이 개소식, 여기는요 탈당한 서병수 전 의원 그리고 보수농계 조갑재 대표가 각각 참석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역 의원은 단 한 명도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오지 말라고 하기도 했었죠. 대신에 지역 주민들 위주로 주최 측 추산 10,000명이 참석했다. 이렇게 자랑을 하기도 했습니다. 개소식을 평가한다는 게 조금 생소하긴 하지만 워낙 특별한 이벤트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셨는지 어느 쪽이 더 잘했다 얘기하는 건 좀 무의미하겠지만 인상적이었죠? 네,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발레라든지 혹은 피겨스케이팅에서 네. 점수가 기준이 여러 가지잖아요. 주관적일 예술성이냐, 수도 있죠. 기술성이냐, 네. 예술적 점수 따로 주고 기술적 점수 따로 주잖아요. 누가 예술 점수가 많았습니까? 이번에? 전 양쪽으로 한다면 예술적이라고 표현하면 누가 더 축제스러웠느냐, 누가 더 그러니까 지역민들이 더 많이 왔고 네. 그 지역민들이 단상에 올랐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사실상 한동훈 후보 측이 네. 그나마 그렇게 주장을 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단상에 오르는 네. 그 사람들이 다 지역민 아니면 그 지역에서 네. 물건을 파는 상인들이었어요. 네. 그런데 기술적 점수라고 제가 이제 표현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정통성.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의 정통성이 어디에 있느냐를 네. 놓고 봤을 때는 전 박민식 후보가 점수가 높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당 지도부가 다 갔잖아요. 네. 당 지도부가 중진 의원들과 또 거기서 부산 의원들의 거의 반이 갔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분들이 단상에 올라서 딱 박민식 후보를 둘러싸니까 이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구나라는 걸 인지시키는 거에는 확실하게 성공을 했겠죠. 또 이거를 또 예술 점수와 기술 점수로 구분을 해서 말씀해 주시니까 굳이 당권파의 입장을 듣지 않아도 1대1 주셨으니까요. 그러면 외부에서 볼 때는 어떻게 느끼셨는지 우리 장윤미 변호사님이 한번 평가해 주세요. 박민식 후보와 한동훈 후보의 개소식 어느 쪽에 더 점수를 주시겠습니까? 저는 아무래도 이 제1야당의 어떤 조직력과 이런 부분은 무시할 수가 없구나라는 그래요? 걸 외부인으로서는 좀 체감하는. 현역 의원 20명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도 자리를 했고 나경원, 김기현 의원 등 중량감 있는 의원들 그리고 박형준 이제 부산시장도 시장이 어디를 갈지도 사실 하나의 가늠표가 될 수 있었는데 당연하지만 공당의 절차를 거쳐서 이 제1야당의 후보로 선출된 박민식 후보에게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고 아마 이 개소식을 분기점으로 더 화력을 집중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 거기에 비해서 한동훈 무소속 후보 같은 경우에도 지역민들과 함께한다라는 그런 기치를 내걸은 점에 대해서는 특장점이 있었지만 비교적 좀 소박하게 치러진 것이 아닌가 예상과 달리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장윤미 대변인은 또 이 기술 점수에 예술 점수보다 기술 점수, 조직력에 더 큰 점수를 주셨습니다. 이건 주관적인 겁니다. 누가 더 낫다라고 평가하는 건 아니고요. 자, 한동훈 후보가요 개소식을 주민들의 축제로 치르겠다라고 결심을 했었죠. 그 이유가 바로 이 사람 때문이라고 합니다. 제가 꼭 모시겠습니다. 나는 별미 나고 대통령 하거든. 제 개소식은 안 오실 거예요? 안 가요. 힘센 사람들 한번 모아놓고 말 한번 시키고 그걸 언론에 자랑하는 것. 제가 이분을 만나 뵙고
생각을 바꿨습니다. 바로 요 근처에서 채소 장사를 하시면서 저에게 찰밥 도시락을 어머님 같은 분을 위해서 북구를 획기적으로 바꾸겠다는 약속 분명히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유세 도중에 한동훈 후보에게 찰밥 도시락을 건네준 할머님이 계십니다. 사진을 볼까요? 영상을 보시면 한동훈 후보가 이 받은 찰밥을 길바닥에 저렇게 앉아서 같이 맛있게 먹는 모습이 또 주말 동안 화제가 됐습니다. 이 덕분에 찰밥 할머니라는 별명이 생기기도 했는데 한동훈 후보는요, 주민들뿐만 아니라 해병대 전후회 회원, 상인회 회장 뭐 이런 분들을 개소식에 초청을 하거나 또 이분들이 참석을 해서 축제 분위기를 조성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주민 밀착 분위기가 가장 큰 특징이었던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한동훈 후보는 사실 부산에 연고가 있는 분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더 부산 지역민들과 더 스킨십이라든가 더 밀착되어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이벤트였다 생각을 합니다. 네. 찰밥은 사실 저도 좋아하긴 하는데 저런 예, 맛있잖아요. 저도 찰밥 좋아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이제 저런 식으로 이제 국민들과 직접적으로 소통하고 이제 같은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일종의 가족 같은 분위기를 연상시키는 거거든요. 네. 저런 면에서는 어쨌든 언론에서도 이렇게 다뤄주고 있고 본인이 사실 연고가 없는 점을 저런 식으로 좀 빠른 시간 내에 좀 가깝게 감으로써 부산 북구민들과 좀 더 이제 가깝게 밀착돼 있다는 이미지를 줬다는 점에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네. 같은 시간에 개소식을 열었죠. 박민식 후보. 자, 10분 거리. 걸어서 10분이면요. 불과 몇백 미터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총출동한 박민식 후보 개소식에서는요. 한동훈 후보를 겨냥한 발언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무리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하다가 떴다방처럼 난데없이 날아온 사람들 북구 발전시키겠다 하면 여러분들 믿으시겠습니까? 이것은 북구 주민을 무시하는 겁니다. 북구 주민 호소인과 진짜 북구 주민, 진짜 북구 사람 박민식의 싸움인데 박민식 필승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한동훈 후보를 직접 언급을 하진 않았습니다. 이름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저 내용을 들으시면 누가 들어도 한동훈 후보를 겨냥한 표현들이죠. 갈등 분열 씨앗을 뿌린 사람, 내부 총질을 하는 사람, 하얀 옷 입은 사람. 앞서 영상에서 보셨죠. 한 목소리로 한동훈 후보를 겨냥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박민식 후보가 진짜 북구 사람을 굉장히 강조했네요. 네, 어느 후보들 간이라도 자기가 가장 이제 상대 후보와 우위에 있는 강점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박민식 후보는 하정우 후보, 한동훈 후보 비교해서 모두 강점이 있는 게 어머니 때부터 북구에서 육남매가 다 자랐습니다. 네. 어머니가 또 구포 초등학교를 나왔는데 그 초등학교를 또 박민식 후보가 또 나왔어요. 네. 그 정도로 역사가 깊게 오랫동안 북구에서 자랐었고요. 또 이제 어머니가 구포 이제 시장에서 실제로 난전을 했었습니다. 네. 본인이 직접 장물을 해가지고 그걸 내다 팔면서 이제 박민식 후보를 키워왔었고 그렇기 네. 때문에 구포시장에서는 박민식 어머니에서 월남댁 아들로 굉장히 유명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 강점을 내세우고 지역과 연고를 강조한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다른 후보가 못 가진 그런 단점에 비해서 비교 우위에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잘 선택했다고 보고요. 네. 제가 어제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래 가셨어요? 예, 네네. 당연히 네. 있었죠. 저 자리가 원래는 저 뒤 사진 보시면 이제 영상 보면 의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원래 전부 다 앉아 있는 자리를 세팅해놨는데 네. 워낙 많은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전부 다 자리에 안 앉고 다 서기로 한 거예요. 좌석에서 입석제로 다 바뀌었고. 그렇죠. 예. 네. 원래 좌석이 있었는데 네. 다 입석으로 바꿨었고 오신 네. 분들도 청년들 포함해서 월남 동호회 노인회 전부 다 네. 굉장히 많이 왔다 그 말씀드리고 또 반면에 한동훈 후보 쪽에서는요 우리한테는 없는 특이한 장면이 있었어요. 뭐죠? 바로 버스가 있었다는 겁니다. 한동훈 후보 캠프에 버스가 쭉 줄지었었거든요. 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네. 북구 주민들이 아니 외지인들이 알겠습니다. 많이 왔던 거 아니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한동훈 캠프에서는 10,000명이 왔다 그러는데 제가 보기엔 절반 이상의 외진이 알겠습니다. 아니겠는가 좀 의심이 든다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잠시만요. 그 버스가 한동훈 후보가 인력을 동원한 버스인지 아닌지는 확인을 안 하셨죠 아직? 캠프에서 예. 동원해서 왔다 그런 상식도 다 아는 거죠. 아니 그거는 이제 외지에서.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요. 네. 저쪽 후보 쪽에서 문제 제기를 할 수 버스가 있으니까. 온 건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확인된 부분이 아닌 경우에는 저희가 좀 엄격히 선거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네. 또 선거 방송 심의위원회가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균형적인 부분에서 제가 사실이 아닌 부분 또는 확인이 해야 된 필요한 부분은 엄격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말씀을 해주신 부분입니다. 자, 한 가지 아까 잠깐 언급이 나왔었는데 박형준 부산시장 시장 후보로 뛰고 있기도 하지만 어느 후보의 선거 캠프에 갈지 굉장히 궁금했어요. 심지어 아무데도 안 갈 거다라는 예상도 있었는데 결국엔 갔습니다. 그런데 또 균형을 지켰어요. SNS에는 단일화를 또 촉구를 했습니다. 네. 아주 현명한 행보인가요? 아니 근데 뭐 SNS에 글을 올렸다고 하더라도 일단 동시에 열린 개소식에 지금 박민식 후보한테 갔으므로 박민식 후보에 좀 더 많은 어떤 힘을 보탠 건 사실이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형준 시장의 입장에서는 단일화가 꼭 필요할 겁니다. 네네. 왜냐하면 전재수 후보를 누르기 위해서는 사실 이 북구갑이 되게 중요해요. 네네. 왜냐하면 전재수 후보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엄청나게 많은 4,000표 이상의 그런 어떤 표를 계속 얻을 수 있는 네. 그러니까 부산시 전체에서 시장 선거도 전재수 후보는 북구갑에서 전적으로 좀 많이 받아야만 하는 곳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박 시장 입장에서는 이렇게 분열돼서 혹은 하정우 후보가 된다는 건 곧 하정우 후보를 찍으러 간 사람들이 전재수 후보를 찍을 거다. 네. 뭐 이렇게 코트테일 선거라고 그래서 네. 일렬로 딱 찍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불리할 거다라고 네. 판단할 겁니다. 박형준 부산시장 현 시장이자 지금 선거 후보 단일화 이야기를 언급했지만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낮아 보인다라는 의견이 많죠. 박민식 후보는 아예 가능성 제로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런 박 후보를 향해서 오늘 한동훈 후보가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떤 입장인지 들어보시죠. 단일화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더 이상 희망회로 돌리지 마십시오. 절대 안 되는 것은 없어요. 절대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하는 두려움이 숨겨져 있는 거죠. 단일화 가능성은 제로라고 말하는 박민식 후보. 하지만 한동훈 후보, 세상에 절대 안 되는 게 어디 있냐. 이 말은 가능성이 있다는 소리로 전 들리거든요. 그렇죠. 한동훈 후보가 단일화에 대해서는 열려 있다 이런 의미를 네. 공개적으로 얘기한 건데요. 아무래도 만약에 여기서 국민의힘 후보가 패한다. 그래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다 그러면 민주당 후보 당선 책임이 누구에게 있겠느냐? 네. 당연히 한동훈 후보 본인에게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럼 본인이 보수에서 아무래도 지금 굉장히 비토를 받으면서 재미에서 밖에 나와 있는데 네. 본인이 당에서 헌신했다는 평가도 받지 못하면서 네. 영원히 당 밖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그러면은 보니까 한동훈 후보가 박민식 후보를 지지하는 단일화를 할 그렇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게 해서 본인은 선당부사를 해서 좀 더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든다 그러면 국민의힘에 복당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정치적 계산을 드러냈다 이렇게 보입니다. 글쎄요. 한동훈 후보가 이렇게까지 달려왔는데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박민식 후보를 지지하면서 단일화를 한다? 어떻게 보세요? 만약에 그 선택을 한다면 사실 정치적 미래는 그렇죠. 갇힐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여기에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네. 본인도 어제 개소식에서 이걸 어떤 거점으로 해가지고 대통령에 도전하겠다는 뜻을 숨기지 않았거든요. 네. 그런데 계속해서 정치적 휴지기를 갖는다? 단일화라고 한동훈 후보가 언급했을 때는 본인을 중심으로 한 단일화라고 해석되는 그렇죠. 부분이 있고 네. 다만 지금까지는 그 한동훈 후보의 측근이나 주변이나 또 본인의 워딩도 단일화를 좀 거리를 둔다는 뉘앙스로 네. 읽혔었거든요. 다만 지지율 추이 등과 관련해서 단일화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놓지 않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저자세로 보이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정무적인 판단은 조금 아쉽지 않나. 어떻게 되든 본인이 완주하겠다는 뜻을 왜냐하면 지금 이준우 대변인 주신 것 같이 해석하는 국민의힘의 의견도 있을 테니까요. 그러니까요. 좀 그런 부분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히려
강단 있게 끝까지 밀고 나가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저런 말을 하는 자체가 좀 약해 보일 수 있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